이 나이엔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남자들은 다 젊은 여자 좋아하잖아. 나는 이제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70 넘어서 사랑받을 수 있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나이를 속이려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바꾸세요. 나를 아끼는 방식을요. 지금까지는 나를 아껴서 숨겼다면 이제는 나를 아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남자들이 옵니다. 좋은 남자들이요. 왜 그런지는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번 사랑했습니다. 3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실패한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린 거였다는 걸 이른이 되어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의 답을 알게 될 겁니다. 왜 우리는 사랑 앞에서 더 많이 아꼈을까? 그리고 그 아낌이 결국 사랑을 망쳤다는 걸요. 이 영상은 남자를 붙잡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고 사랑하는 법, 그것도 이 나이에 가능한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평생 사랑에서 느낀 피로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될 겁니다. 사랑이 힘들었던 게 아니라 사랑 속에서 나를 아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혼? 연애? 이 나이에 무슨 소리냐고요? 맞습니다. 우리 나이엔 원래 혼자가 편합니다. 자식도 남남인데 남자는 뭐하러 들이냐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우리도 압니다. 가끔은 외롭다는 걸, 그 외로움이 무서워서 아무나 붙잡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은 적도 있다는 걸. 그래서 이 영상은 연애를 권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혹은 이미 만나고 있다면 제발 이것만은 아끼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입니다. 67세의 윤정 씨는 말을 아끼다가 사랑을 잃었습니다. 72세의 순애 씨는 자기 취향을 아끼다가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렸습니다. 65세의 미자 씨는 외로움이 무서워 감정을 아끼지 않았다가 진짜 필요한 관계를 볼 눈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는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영상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윤정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성당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74세의 그 남자는 말이 많았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윤정 씨는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남편도 과묵한 사람이었고 윤정 씨 자신도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좋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자기는 듣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남자는 자기 얘기를 했고 윤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윤정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얘기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구나. 어느 날 윤정 씨는 자기 자식 얘기를 꺼냈습니다. 딸이 최근에 이직을 했다고. 그게 조금 걱정이라고. 그런데 남자는 아, 그래요? 하고는 다시 자기 얘기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손주가 얼마나 귀여운지. 윤정 씨는 그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얘기가 궁금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듣는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하면 힘드니까, 감정을 설명하려면 에너지가 드니까 차라리 참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더 지나자 윤정 씨는 그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피곤했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피곤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나는 또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만나고 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입이 마르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게 감정 체력이 바닥난 거였습니다. 말을 아낀 게 아니라 감정을 억눌렀던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게요. 좋아요. 이 세 마디만 반복하다 보니 윤정 씨의 감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윤정 씨는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이제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나는 당신한테 잘해줬잖아요. 윤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해준 게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윤정 씨는 그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을 아껴서가 아니라 감정을 아껴서.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억압의 부도라고 부릅니다. 감정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리고 약해진 감정은 어느 순간 터지거나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윤정 씨는 터지기 전에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는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말을 아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당신 얘기만 듣는 게 힘들어요. 나도 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아껴서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감정이 병이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막으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썩어갑니다. 순애 씨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순애 씨는 72세에 20년 만에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독립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 동창회에서 옛날 같은 동네에 살던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남자도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밥이나 같이 먹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남자가 순애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지하게 만나는 거 어때요? 순애 씨는 기뻤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연애라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순애 씨는 20년 동안 거울도 잘 안 봤습니다. 옷도 편한 것만 입었습니다. 머리도 대충 묶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뭐하러 꾸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만나니까 갑자기 자기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갈까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순애 씨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좋아요. 남자가 또 물었습니다. 영화 볼까요? 뭐 보고 싶어요? 당신이 보고 싶은 거 봐요. 산책할까요? 카페 갈까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순애 씨는 자기도 모르게 모든 선택을 남자에게 넘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찮아서? 아니었습니다. 자기 취향이 뭔지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은 대충 때우고 영화는 안 보고 산책도 그냥 집 앞만 돌고 그렇게 살다 보니 순애 씨는 자기 취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자는 친절했습니다. 순애 씨가 선택을 안 하니까 자기가 다 정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식당 가요. 이 영화 봐요. 산책하다가 이 카페 가요. 순애 씨는 따라갔습니다. 처음엔 편했습니다.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순애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뭐가 좋은 거지? 나는 진짜 이게 좋은 건가? 어느 날 남자가 또 물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요? 순애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데.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된장찌개요? 어제도 된장찌개 먹었잖아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거 먹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식당으로 순애 씨를 데려갔습니다. 순애 씨는 파스타를 먹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자기 입맛을 말했는데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남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순애 씨가 평소에 자기 취향을 말한 적이 없으니까 남자는 순애 씨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날 저녁 순애 씨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순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자기를 아껴왔다는 걸. 아껴서 돌보지 않았고, 아껴서 생각하지 않았고, 아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순애 씨는 자기 취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취향은 사치가 아닙니다. 취향은 정체성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향은 영혼의 인장이다. 순애 씨는 자기 영혼의 인장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애 씨는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억울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단지 순애 씨가 자기 자신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순애 씨는 그 뒤로 6개월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산책로,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어느 날 순애 씨는 백화점에 가서 립스틱을 하나 샀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립스틱을 산 게 처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아까워서, 나이 들어서는 이 나이에 뭐하러 싶어서 안 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사고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나는 이런 게 좋았구나. 나는 이런 색깔이 좋았구나. 그제야 순애 씨는 자기 얼굴이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미자 씨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잃었습니다. 미자 씨는 65세에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남편이 10년 넘게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미자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2년 동안 미자 씨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니까 더 무서운 게 생겼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미자 씨는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무나 외롭지 않게 해줄 사람이면 누구든. 첫 번째 남자는 성당에서 만났습니다. 친절했지만 돈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미자 씨는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말이 많았지만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미자 씨는 지루했지만 참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활발했지만 미자 씨를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혼녀는 원래 예민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미자 씨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자 씨는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외로움이 무서워서 아무나 붙잡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외로워졌습니다. 나쁜 관계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습니다. 미자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감정을 아끼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걸. 외로움이 무서워서 아무한테나 마음을 쓰면 진짜 필요한 관계를 볼 눈이 사라진다는 걸.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의 불량 투자라고 부릅니다. 나쁜 곳에 계속 감정을 쓰면 좋은 곳에 쓸 감정이 남지 않습니다. 미자 씨는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정말 혼자 있었습니다. 이번엔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외로움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대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미자 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미자 씨한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미자 씨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미자 씨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라는 걸.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의 다른 이름이다. 미자 씨는 그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사랑 속에서 무엇을 아껴왔습니까? 말입니까? 취향입니까? 아니면 감정 자체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아끼는 건 겉으로 보면 말이나 행동입니다. 하지만 진짜 아끼는 건 감정 체력입니다. 감정 체력이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심리적 에너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감정 체력이 넘쳤습니다. 싸우고 화해하고 울고 웃고 미워하다가도 사랑하고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감정 체력이 줄어듭니다. 한 번 화내면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한 번 서운하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아낍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화내지 않으려고,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감정을 아끼면 관계도 아껴집니다. 관계가 아껴지면 결국 관계는 식어버립니다. 윤정 씨가 그랬습니다. 말을 아끼다가 감정이 식었고 감정이 식으니까 관계가 끝났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순환입니다. 내가 감정을 주면 상대도 감정을 줍니다. 내가 감정을 아끼면 상대도 감정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 체력을 아끼는 게 아니라 감정 체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첫째, 말을 해야 합니다. 속상한 걸 참지 말고 그때그때 말해야 합니다.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당신 그 말이 좀 서운했어. 나도 내 얘기 좀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게 에너지가 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에너지를 지키는 겁니다. 참으면 나중에 더 큰 에너지가 듭니다. 둘째, 아플 때 참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말을 해야 합니다. 나 요즘 힘들어. 나 요즘 외로워. 나 요즘 불안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24시간 붙어 있으면 감정 체력이 바닥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정이 충전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함께 있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의 균형이 맞는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홀로 있을 때 찾아온다. 이제 순애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애 씨가 잃어버린 건 립스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취향이었습니다. 취향이란 뭘까요? 단순히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취향은 정체성의 언어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 그게 곧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순애 씨는 20년 동안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 사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편한 옷 입고 대충 밥 먹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만나니까 갑자기 자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뭘 좋아해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애 씨는 모든 선택을 남자에게 넘겼습니다. 그게 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편한 게 아니라 도망이었습니다. 자기 취향을 찾는 게 귀찮아서, 생각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남한테 맡긴 겁니다. 그 결과 순애 씨는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렸습니다. 시니어 여성에게 취향을 되찾는다는 건 단순히 뭘 좋아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 나다라는 확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엄마로 살다가, 아내로 살다가, 며느리로 살다가, 할머니로 살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취향을 되찾는 건 자기를 되찾는 겁니다. 순애 씨가 립스틱을 바르며 운 이유가 그겁니다. 립스틱이 예뻐서가 아니라 자기가 돌아온 것 같아서. 나는 이런 색깔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게 확인되는 순간 순애 씨는 자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순애 씨는 달라졌습니다. 옷을 고를 때 이게 편한가가 아니라 이게 내 취향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대충이 아니라 오늘은 뭐가 먹고 싶지? 를 생각했습니다. 산책을 할 때 그냥이 아니라 오늘은 어디로 갈까? 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나니까 순애 씨는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순애 씨는 다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요? 나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요. 어디 갈까요? 나는 그 카페가 좋아요. 뭐 하고 싶어요? 나는 오늘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순애 씨는 이제 자기 취향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렇게 말하니까 관계가 더 편해졌다는 겁니다. 상대 남자도 좋아했습니다.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 돼서 나도 좋아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니까 관계가 가벼워졌습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다. 순애 씨는 72세에 그 과제를 해냈습니다. 이제 미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미자 씨가 깨달은 건 외로움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야 할 감정, 없애야 할 감정. 그래서 외로움이 오면 우리는 도망갑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TV를 보거나 바쁘게 움직이거나. 그런데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자 씨가 그랬습니다. 아무나 만나도 외로웠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의 본질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몰라서입니다. 나를 모르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빈 곳을 채우려고 하고, 빈 곳을 채우려고 아무거나 넣으니까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미자 씨는 이혼 후 2년 동안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외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미자 씨가 자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40년을 남편과 살면서 미자 씨는 자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까 나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미자 씨가 모든 관계를 끊고 6개월 동안 혼자 있을 때 처음엔 정말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외로움 뒤에 뭔가 보였습니다. 나였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이런 질문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자 씨는 하나하나 대답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나는 조용한 게 좋다. 나는 혼자 책 읽는 게 좋다. 나는 사람 많은 데 가는 게 싫다. 나는 계획 없이 사는 게 편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외로움이 평온으로 바뀌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나를 아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아니까. 그때 미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찾으라는 신호라는 걸. 그리고 미자 씨는 다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편하게 하는가?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나일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내 삶을 가볍게 하는가? 무겁게 하는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관계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미자 씨를 무겁게 했습니다. 돈 이야기만 하니까. 두 번째 남자는 미자 씨를 지루하게 했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니까. 세 번째 남자는 미자 씨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미자 씨는 이제 그런 관계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무섭지 않으니까. 혼자 있는 게 나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나쁜 관계보다 혼자 있는 게 낫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1년쯤 지나서 미자 씨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도 안 했습니다. 돈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미자 씨 옆에 편하게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그 남자와 있을 때 처음으로 편했습니다. 외롭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평온했습니다. 그게 좋은 관계였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본다. 미자 씨는 외로움 속에서 자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니까 좋은 관계가 보였습니다.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지금까지 사랑 속에서 무엇을 아껴왔습니까?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아껴온 건 사실 한 가지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취향을 아끼는 것도, 감정을 아끼는 것도 결국 나를 아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껴서 지킨 게 아니라 아껴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아끼려고 말을 안 했는데 결국 나는 사라졌습니다. 나를 아끼려고 취향을 포기했는데 결국 나는 없어졌습니다. 나를 아끼려고 감정을 참았는데 결국 나는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아끼지 말고 나를 써야 합니다. 말로 나를 표현하고 취향으로 나를 드러내고 감정으로 나를 살려야 합니다. 그게 진짜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세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정 씨, 순애 씨, 미자 씨,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윤정 씨는 말을 아껴서, 순애 씨는 취향을 아껴서, 미자 씨는 외로움 때문에.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는 이상한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은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한 여자아이, 서로 다른 시기입니다. 미자가 65세 때, 윤정이 67세 때, 순애가 72세 때의 모습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순미입니다. 정순미 씨는 65세에 이혼했습니다. 외로움이 무서워 아무나 만났습니다. 그게 미자 시절입니다. 67세에 정순미 씨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말을 아끼다가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게 윤정 시절입니다. 72세에 정순미 씨는 자기를 되찾았습니다. 취향을 찾고 립스틱을 바르고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순애 시절입니다. 한 사람이 7년 동안 3번의 사랑을 했고 3번 다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잃었다가
결국 자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입니다. 시니어 여성의 사랑은 각별히 조심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서 상처받고, 상처받아서 배우고, 배워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자기를 되찾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자기를 잃지 않는 겁니다. 아니, 잃더라도 다시 찾는 겁니다. 정순미 씨는 7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는 더 빨리 찾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찾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50에 1000명을 알았다. 정순미 씨는 나이 70에 자기를 알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에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말을 아끼지 마세요. 속상하면 그때 말하세요. 참으면 병 됩니다. 둘째, 취향을 아끼지 마세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세요. 그게 당신입니다. 셋째, 관계를 아끼지 마세요. 나쁜 관계는 끊으세요. 혼자가 더 낫습니다. 넷째, 외모를 아끼지 마세요. 립스틱 하나가 당신을 살립니다. 꾸미는 건 당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배움을 아끼지 마세요. 뭔가 배우면 감정이 살아납니다. 여섯째, 경험을 아끼지 마세요. 나중에 하지 마세요. 지금이 제일 젊습니다. 일곱째, 평온을 아끼지 마세요. 불편한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평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아끼지 마세요. 나를 쓰세요. 나를 표현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살리세요. 그게 진짜 나를 지키는 겁니다. 평생 남자를 위해 아꼈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런데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용기 있는 일임을 이제 압니다. 재혼이 답이 아닙니다. 연애가 답도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혹은 이미 만나고 있다면 제발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사랑은 나를 버려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정순미 씨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순미 씨는 자기를 아니까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기가 누구인지 아니까요. 그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나에게 쓰는 마음이 가장 오래가는 사랑입니다. 이제는 감정을 아끼지 마세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취향을 아끼지 마세요. 나를 아끼지 마세요. 나에게 쓰세요. 나를 위해 쓰세요. 그게 당신이 평생 해보지 못한 가장 용기 있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꼈습니다. 이제는 쓸 차례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말이지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